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146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유, 너무 바쁘고 네네. 또 이게 저희가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병에 네. 또 시달리고 해가지고 네. 조금 좀 모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네. 안 아픈 데만 찾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안 아픈가 하루 종일. 또 지금 또 저는 저 똥꼬가 불타고 있습니다. 어제 네. 떡볶이 먹었더니. 아니 네. 저한테 맨날 그렇게 과자 좀 끊으라고 그렇게 한 수년 냈잖아요. 한 7, 8년 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대게를 자주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항상 떡볶이가 먹다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무슨 엽떡? 네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를 왜 맨날 안 버리나? 그랬더니, 맨날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드시면, 똥꼬가 남아나겠어요? 제가 또 옆구리도 뚫릴 것 같은데? 똥꼬 매워요, 지금. 매운맛 똥꼬와 함께, 네. 야말감 146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화 오독에서는, 네네.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파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댓글 이벤트지. 네. 파티에서 10,000원짜리 GS25 상품권을 네.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갔죠. 그렇게는 안 된대. 그래요? 연락처를 받아서 모바일로 쏘는데 네. 하긴 내 연락처만 알지 도토상 연락처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댓글 달으라 그래 저기 보고 그거 추첨해서 또 우리도 뭘 할까? 네. 여기서 하는데 여기는 도토상이 개인 네. 사비를 털어서 네. 기프티콘 10,000원짜리 던져 서는 걸로.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 수백여 명이 몰려가지고 아니지 다 주는 건 아니지. 거기는 3명 추첨해서 3명 주라고 했거든요. 네네. 아니 3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랬어요. 3만 원짜리 한 명을 주든지 네네. 이제 하는지. 근데 네. 10,000원씩 3명 준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 6명이 응모를 해서 네. 랜덤 추첨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아이디 넣어서 돌려서 줄 생각인데. 이거 좀 녹음하는 과정 중에 제가 댓글 3개 달겠습니다. 그러면 9대 9명.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뭘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네. 한 주간 뭐 영화 좀 보셨습니까? 이거 요즘 저 투병 중이라서 영화 못 봤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게 영화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한번 가가지고. 진짜? 2주 전인가? 네, 한번 가가지고. 요즘 하는 거 없는데. 더 플랫폼. 그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네. 그래? 더 플랫폼 그거 하나 봤어요. 근데 영화가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에러가 나가지고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영화를 후반부에 보고 있는데 전반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해마를 통해서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근데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이거 만약에 지금 10,000원으로 파일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뭐시기 유통 영화 파일 유통 사이트에서 한 번 정도는 10,000원 정도는 받아보실 만한 영화. 무슨 내용인가요? 이탈리아인가 이쪽에 스페인. 네네 스페인 이쪽 영화예요. 스릴러인데요. 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다란 그 감옥이에요. 수직 감옥. 저기 약간 큐브 같은. 네네. 그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근데 스토리의 흐름은 거기를 탈출하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익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애쓰는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 파격적이게도 우리가 그 어떤 TV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주방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손놀림들이 정말 수십 개의 럭셔리한 음식들을 만들어내요. 장면이 시작하자마자. 요 장면이구나. 요 주방 장면. 이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침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면 그냥 밥은 차려져 있지만 정말 맛없게 생겼다는 것들 많잖아요. 촬영용 소품이구나 싶은 것들. 근데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스토리가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그게 플랫폼이라는 수직 감옥에서 이 감옥은 1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수개 층까지 지하까지. 네, 지하가 이게 높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수감자는 자기가 몇 층에 있다는 것만 알지 이 끝이 몇 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100층은 기본적으로 넘는다는 설정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규모가 아무튼 그 감옥에서 처음에 1층에서부터 그 콘크리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게 무슨 무중력으로 떠다니는지 이런 것은 저 영화에서 절대 해명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한 감옥 가운데마다 뻥 뚫려서 한 6제곱미터 정도 제가 생각할 때 한 6제곱미터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서 0층에서부터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이 내려와요. 테이블이. 그래서 1층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식탁이 통째로 이렇게 쓱 네.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가는데 그 어떤 메커니즘도 없어요. 그냥 수직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그래서 1층에서 반중력 네. 물질을 이용했구나. 그렇지. 그런 거죠. 그 0층에서 내려오는 누가 내려보는지 어쩌는 장면도 잘 안 나오거든요. 요리하는 장면은 별개로 존재해요. 근데 0층에서부터 내려와서 1층에 잠시 머물면 1층에 있는 수감자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극진한 요리를 다 먹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엄청 급하게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그 시간 되면 또 내려가는 거고. 네, 그 식탁이 바로 2층으로 내려가요. 그럼 2층에서는 그래도 손을 좀 적당히 된 음식을 먹고 이게 수십 층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도 대충 50층이나 어느 층 아래 내려가면 쫄쫄이 굶어야 된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쓰레기만 먹거나. 한 5층쯤 내려가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부터 근데 음식 양이 진짜 엄청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뷔페 식당 그 식당의 차림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고 거의 테이블 크기가 거의 킹 사이즈 침대만 하네요. 네, 거의. 이거 거의 전주 한옥마을 한전식당 저리 가라로 그 이상으로 일단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일단 영화를 보다 보면 온갖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이블이 어떻게 내려오냐부터 이거는 뭐 끝까지 밝혀지진 않는데 무슨 원리 무슨 에너지에 의해서 내려가는지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들어왔으며 어떻게 하면 혹시 나갈 수나 있는 것일까? 이제 제가 기본 설정들을 몇 가지 좀 더 공개하다 보면 주인공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는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공 남자는 거기서 3개월인가 4개월을 보내면 6개월인 것 같아요. 6개월을 보내면 학위를 준다 해서 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연구하러 들어간 거구나. 그 특권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시설에 입소될 때 본인이 고른 딱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그 인성에 맞게도 돈키호테 책을 갖고 들어왔고 뭐 이제 난리가 났겠죠. 총, 돈, 칼부터 해가지고 개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음식이 없으면 그 개는 어떻게 먹을까? 그게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 눈을 뜨고 보니 자기 방에 동료 수감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요분이구만요. 요분. 네네네. 본인은 48층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뭐 벽에 48이라고 써 있네. 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죠. 근데 할아버지가 48층이면 그렇게 괜찮네. 나쁘지 않다. 지금 식탁 상차림이 나름 좀 괜찮네. 아직 조금 남았어. 나는 지난번에 어디 층에서 왔다. 이동이 가능하군요. 네, 이 설정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층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다음 달엔 랜덤 층에서 눈을 뜨게 돼요. 랜덤으로? 네네. 랜덤 층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는 지난달에는 어디 있었고 이번 층에는 48층인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존나 불안하겠다. 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 이 남자가 이제 온갖 질문을 하잖아요. 이 플랫폼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디테일들을 모르고 있었으니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쏟아내는데 할아버지는 말하면 배고프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먹고 또 음식을 만약에 숨겨두거나 그 층에 짱박아두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온도가 갑자기 계속 상승하거나 계속 하강해서 결국 그 층에 있는 사람은 2명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먹다가 상이 내려갈 때 아래 상에다가 던지는 퍼포먼스도 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동시에 위를 보니 수직으로 펑 뚫려가 저 높은 이 사람들이 있고 아래로도 구멍이 펑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층 사람들한테 헤이 거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할아버지가 말 걸지 말아라. 그래서 할아버지 왜요? 그들은 우리들한테 대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래 있는 사람한테 거기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말 걸지 마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한테 우리는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랜덤으로 설국열차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한 행위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랜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야 이거 100층이고 100 아래층까지 저마다 시기를 조절해서 이 정도 양만 먹고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보내면 결국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연대해야 된다. 네, 어떤 사람은
우리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부터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린다고 해봤자 이것이 효득이 없을 것이며 위에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어떤 양반은 위에서 소변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테이블에 자기가 먹고 난 그 테이블에 대해서. 아주 나쁜 놈도 있는 거네. 자기가 그 저층에 있다가 올라오고 나니 이런 케이스, 졸부가 된 케이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라 사회생활 그대로 이게 직결되거든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와 점점 친해지죠. 이 양반이 결이 좀 다른 양반이구나. 이 남자가 주인공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약속을 맺어가지고 네가 정보를 줄 때마다 할아버지도 대답을 하겠다. 무조건 대답하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씩 돈키호테를 읽어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지나면서 뭐 탁구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벽에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배고픈데 탁구 쳐? 근데 47층이면 거기 괜찮아. 매 끼니마다 배를 채울 양이 내려오더라고요. 몹시 지저분하긴 한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테이블을 타고 여자 한 분이 내려옵니다. 네. 근데 그 여자 한 분이 내려오는데 이 여자분은 할아버지가 말 걸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거기 빨리 밥이나 먹어라. 그 여자는 테이블 한가운데 그냥 앉아있어요. 흉물인 상태로. 그냥 말 걸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흑인 소녀인가요? 흑인 소녀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파마머리에. 네, 그분인데 소녀는 아니에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는 복장은 죄수네요. 네네. 일원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근데 내려오는데 할아버지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 뻥 쪄 있는 상태에서 그 테이블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시는데 이 플랫폼 안에 같이 들어온 자기 아들을 찾고 계셔서 1층에서부터 밑층으로 내려가고 계신다. 계속 간혹가다 이렇게 반복하고 그리고 그분이랑 파트너가 돼서 깨어난 분은 다음 달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다. 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서.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었을 때 아래층에 있는 죄수들이 되게 화색이 돼서 그 여자분을 카메라가 안 보는 데로 훅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이블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그분이 다시 피 묻은 칼을 들고서 테이블에 올라탑니다. 그 아래층에 있는 남자는 죽은 거겠죠. 일단 그런 분이 계시고 이 할아버지와 주인공이 사이가 막역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아침에 올드보이에서 보면은 수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한 달이 지나서 수면 가스가 나와서 잠에 들고 깨어나 보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주인공 남자가 침대뽀가 다 뜯어진 상태로 그 침대뽀로 줄을 만들어진 상태로 자기가 온몸이 묶여있는 거예요. 침대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네 정말 세상 모르고 자더구만. 정말 미안한데 여기 171층이라는 거죠. 그럼 못 먹어야 되는. 한 명은 못 먹는구나. 자기가 여태까지 한 달 동안 막역해갖고 네가 나쁜 놈 같지 않으니 내가 8일까지는 굶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너가 죽지 않을 정도로 너의 살을 베어먹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부터 아이고. 이거 영화가 어느 정도의 배포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플랫폼이라는 저 감옥에 다 우겨넣었을까. 그리고 인간 군상 저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다양한 사연이 있구나.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중에서 10,000원 지불하고서 보면 충분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사연, 이것도 살짝 웃긴데 할아버지가 TV 광고를 보고 계셨대요. 쇼핑 채널에서. 근데 그 채널에 사무라이 쇼다운? 네, 쇼다운은 아닌데 무슨 사무라이 블라블라라는 그 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숫돌 같은 제품이요. 그 숫돌 같은 제품을 갖고 있었는데 그 TV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 숫돌에 칼을 갈기만 하면 녹슬었던 칼도 멀쩡하게 날이 시퍼렇게 서고 어떤 물건도 다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중에 파는 그런 많잖아요, 장비들. 그래서 장미칼 같은 거네. 그런 걸 갈 수 있는 거죠. 숫돌. 장미칼을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게 사무라이 뭐 스톤이라고 간혹 얘기를 합시다. 사무라이 스톤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당장 샀대요. 그걸 샀는데 다음 주가 되다 보니 되니까
그 TV 쇼핑 채널에 그 사무라이 스톤을 광고하던 그 사람이. 쇼핑 호스트랑 거기서 정말 대단하대요 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주부들 패널 이분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서 그 숫돌이 필요 없는 사무라이 플러스라는 칼을 파는 거예요. 장미칼. 네, 거기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4층에서 TV를 밖에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요 감옥에 들어오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나는 당연히 무얼 챙겨왔겠는가 하면서 뒤에서 사무라이 플러스를 꺼내죠. 칼을.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살을 저미는 거고. 이게 하나 허투루 버릴 게 없는 미장센 소스들. 단순히 저는 광고 보고 큐브의 아류인가 싶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한 4개월 동안 극장 영화를 끊었었는데 극장을 다시 발길을 돌리게 했던 제가 볼 때는 근자의 개봉작 중에서는 최고의 수작이고 결말에 따라서는 에이 괜히 봤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결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뚫려 있습니까? 이거는 뭐 오늘 10,000원 쓰세요. 이게 그 수직은 아무래도 그 계층을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계층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재 시대상이라든지 깨어나면서 랜덤으로 자기 층에서 깨어나면서 혜택을 입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이재용 이거 이재용 싫어하겠는데. 네. 게다가 그 입장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는. 그렇군요.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찰 이런 걸 볼 수 있는 영화다. 좀 봐야겠네요. 이게 10,000원? 한 5,000원까지 떨어지면 한번. 둘이 보시면 되잖아요. 두 번 보면 둘이 2번 보면 2,500원이네. 영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못 가지. 무한 반복하다 보면 영어로 수렴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이거 보셔야 됩니다.